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동탄 아시나요, 소장님? 당연히 알죠. 네. 네. 동탄에 대한 얘기인데 네.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 분양을 한 동탄 대방 디에트르라는 네. 아파트가 있어요. 핫하죠. 예. 네네. 이게 동탄역에 있는 네. 아파트인데요. 일반 분양률의 최고 경쟁률이 무려 809대 1이에요. 부장님. 809대 1.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나 네. 자세히 보니까 네. 이게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 시세의 거의 한 반값, 네, 반값 정도의 시세로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네. 809대 1의 경쟁률을 지금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네. 과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그냥 이 아파트만 분석해 보면 네네. 세대 수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지금 거의 한 500세대 좀 넘는 정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세대 수는 아니거든요. 네. 보통 한 1000세대 네네. 이상. 그 다음에 주변에 또 학교가 없어요. 맞아. 예정이라고만 돼 있고 네. 아직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좀 학교 문제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학교 신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애들 인구가 이제 지금 네. 이미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애들은 줄고 있는데 학교는 늘어나야 되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늘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정인데 네. 지금 당장 학교가 없다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동탄역하고는 가까운데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네네. 청약 경쟁률이 정말 역대급이라는 네네. 거죠. 예, 그거는 바로 원인은 단 한 가지죠. 분양가가 싸다. 네, 진짜 보면 30평대가 지금 분양가가 한 4억 8천 정도? 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변은 얼마죠? 주변은 보니까요. 한 네. 12억? 13억? 이 정도로 지금 형성되는 거의 반값, 반값도 아니죠. 네. 반값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제가 네. 수도권이 그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떨어지는 범위가 뭐 30% 이내라고 한다면 얘는 떨어져도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걸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만든 건가? 진짜 로또를 주기 위해. 네. 제가 이제 이때 이런 걸 기점으로 한번 좀 해야 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지금 저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하는 건 규제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규제면 이 규제가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네, 효과를 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이렇게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원했던 그 효과는 어떤 효과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수와 매도 측면으로 정확히 나눠보면 네.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접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네.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로 노리고 있는 게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노리고 있는 게 많아요.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면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조합원 분이 있고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수익을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부담금을 이제 세이브하는 네. 그런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냐? 일반 분양분을 최대한 많이 비싸게 분양하는 게 목표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죠. 네.
분양가를 낮추게 해서 비싸게 분양하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럼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네. 수익이 줄어들면 조합원들이 부담이 늘어나죠.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위축시키는 거죠. 네. 위축시키면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매물들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낮은 분양가를 형성을 하면 네. 이걸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은 분양된 아파트가 주변의 그 시세를 떨어뜨릴 거다. 약간 그렇죠. 이런 목적이 네네. 있었던 거죠. 이걸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 바로 경실련이죠. 예. 근데 이게 네. 저는 이제 이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이거를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냥 시장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네. 현실적인 부분은 다른 것이죠. 현실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 분양가 낮은 신축 아파트에 사람들이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기네 해서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조기에, 완전 초조기에 완판이 되고 이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네.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게 일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얘가 일반 가격으로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이끄게 되는. 예. 그러면서 이게 투기 열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현실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에 진짜 하나도 부합되는 결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상적인 부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이 낮은 분양가로 인해서 일반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낮은 가격에 파는 신규 물량이 안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돼야 된다. 그렇죠. 거죠. 이게 안 팔리면 이렇게 낮은 로또 분양이 되는 게 안 팔리니까 얘는 떨어져야 맞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이게 안 팔려야 되는데 불이 나게 팔리는 거잖아요. 불티나게. 예, 불티나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걸 잘못 예를 드는 사례가 있는데 네네. 그게 바로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이 미분양이 났던 사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네. 인해서 이제 주변 가격이 떨어졌던 건데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그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안 팔렸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는 침체기였단 말이에요. 침체기에는 낮은 가격이어도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뭐냐? 화랑기란 말이에요. 네네. 화랑기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분석하니까 지금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전제는 뭐냐? 네. 무한 공급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들이 무한 공급이 되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레고 아시죠? 레고. 네. 레고 한정판이 딱 나와가지고 이게 인기를 끌자 이게 중고 가격이 네.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투기화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서로 살려고 난리. 그러니까 이게 레고 회사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뭘 했냐? 이 한정판을 풀어버렸어요. 한정판을 풀면 뭐 어떻게 되죠? 무한 공급이 가능한 거죠. 이 인기 있는 모델을 무한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무한 공급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 투기 시장화되어 있던 시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높은 시세가 떨어졌다는 예, 거죠. 다 떨어지고 그냥 정산 이 네. 가격 얘가 하는 가격으로 딱 그냥 굳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중고가는 그 밑으로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마스크 얘기도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마스크를 싼 가격으로 무한 공급하면 나중에 높게 형성됐던 이 중국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네. 안 팔려야 되고 무한 공급이 그렇죠. 돼야 하락. 근데 안정화가 문제는 된다는 집이라는 거죠. 네. 집은 무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디에트르 청약 경쟁률만 봐도 지금 청약하는데 28만 명이 이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단 말이죠. 수요가 이 아파트에 수요가 28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만. 그러게요. 500세대인데. 그러면 이 28만 명보다 이 디에트르를 30만 개, 40만 개를 공급을 해야 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이 생기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불가능해요. 불가능. 뭐 하면 된다? 이거는 진짜 시장을 뭐 현실적인 부분을 모르는 그냥 사람들을 오히려 호도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무한 공급이 불가능한 게 바로 부동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고 이상만 생각하고 딱 펼쳐진 정책인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규제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오히려 지금 이 디에트르 결과만 봐도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면서 투기 심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 아파트 부양책이 당첨된 사람 혜택인 거죠. 약간. 부양책인 거예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열기를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네. 지금 이러한 현실. 냉정하게 좀 시장이 뭔가 변화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건데 네네.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내놓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는. 나몰라라는 약간.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냉정하게 정책의 효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라도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 이 분양하는 게 안 팔려야 돼요. 네. 그러면 안 팔리려면 비싸게. 그렇죠. 얘가 안 팔리려면 시중보다 얘가 사실은 비싸야 안 팔리는 거지. 물론 이게 과열됐을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팔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이 이제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네. 지금 가라앉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면 안 팔려요.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 전문가 생명을 걸고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잖아요. 안 팔립니다. 그럼 얘가 안 팔리면 분위기를 급 다운시켜요. 그쵸. 사람들이 이제 끝났나? 약간 네. 이런 심리를 형성할 수 있어요. 사실 아주 높을 필요도 없어요. 비슷하게만 하면 됩니다. 비슷하면 이미 수요를 제한한 정책들이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냐면 이걸 사서 시세 차익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면 일반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뭐가 미분양이 나냐? 반드시 지금 안 좋은 동호수 2층, 3층 네. 그다음에 뒷동에서 그림자 지는 자리 이런 거는 100% 미분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현상을 보면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더 돋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얘는 규제가 아니에요. 예.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냉정하게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맞다라고 강력하게 이 연사 주장합니다. 열기가 옆에서 막 훅부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또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네, 어떤 엄청난 부작용이 뭐냐면 네네. 자 무주택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 이 로또 분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혜택이 모든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당첨된 사람과 당첨이 안 된 사람 사실 노력은 별로 그 차이가 없습니다. 노력은 이 사람도 어차피 당첨 안 된 사람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 15년 기다렸고 그다음에 청약 예금 계속 넣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다 거니까요. 했잖아요. 노력은 똑같이 했는데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재산이 네. 바뀌는 거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그렇죠. 세상 살기가 싫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작용.
그러니까 평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오히려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근데 이거 당첨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넘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집 안 사고 네. 그냥 내가 노력해서 벌고자 했던 사람은 밑으로 떨어지고 당첨만 된 사람은 막 올라가고 이게 오히려 평등한 세상이냐. 정말 어떻게 뭔가 보면 그걸 흐름을 깨는 느낌이네요. 네. 뭔가. 그러니까 세상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제도가 이 분양가 상한제다. 저는 이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 한 표 던집니다. 저도. 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진짜 그 의도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다. 네. 네. 그걸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